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오아시스의 나는 부자 김형일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네이버를 따라잡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동영상을 굉장히 지금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가 그러는데요. 예전부터 뭐 네이버 블로그 하기 전에는 제가 다음을 카페를 운영을 했었고, 한 2, 3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네이버로 옮겼고, 그 다음 유튜브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나눔 부자인데요. 이 동영상도 오래전부터 좀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다가 뭐든지 미루면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질러봐야 되는데 제가 뭐든지 좀 투자든 아니면 강의든 이런 것을 좀 먼저 지르는 스타일입니다. 투자도 먼저 질러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또 질러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부동산 오아시스라는 네이버 카페고, 또 하나는 나는 부자의 부동산 여행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된 짠돌이는 저기 우리 짠돌이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동 저자를 했고, 금요일날 오늘 금요일이네요. 목요일 수요일 저녁에 부자가 된 흑수저라는 제 2탄을 지금 거의 마무리 지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내일 부산 강의하고 모레 이제 저자 특강 대구 걸 마치고 나면은 다음 주는 그 부자가 된 흑수저의 제 2탄을 마무리 짓고 또 이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것에 도전하는 걸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은 블로그에 글을 써서 카페에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튜브를 한번 제작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은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들으면은 좀 더 이렇게 저와 가깝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사실 두 가지 단점인데요. 블로그는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캡처해서 읽으면은 좀 빨리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유튜브에 동영상도 필요 없는 건 보낼 수가 있는데, 현장감 있는 것이, 그리고 젊은 세대, 아니면 어린 시대들이 동영상을 쉽게, 그러니까 책을 읽느냐, 아니면 영화를 보냐인데, 영화가 더 스릴 있고, 몸과 이 받아들이는 게 습득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길게 하지는 않고 좀 짧게 한 15분 내외로 할 겁니다. 15분 내외로 할 거니까 지겹지 않도록 짤막짤막하게 할 것이고, 이번에는 제가 이걸 좀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글을 쓴 건데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를 했어요. 주택산업연구원, 주산협이라고 부르는데 주산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냐면은 여기 어디냐, 여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 한국감정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 과연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할 건데, 사실 정확한 이야기라는 게 뭐 미래의 이야기니까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없지만은 과연 정직하게 아니면은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연구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물론 내 이야기도 진실이 아닐 수 있죠. 틀릴 수 있는데 내 생각을 접목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이라고 주산연에서 이번에 발표했는데 방대한 자료입니다. 방대한 자료인데
뭐, 제 생각을 넣다 보니까 그 자료를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은, 여기에서도 연구보고서 하면은 100페이지 넘는 자료인데, 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올 상반기에,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빼고, 이 주사년에서, 2018년 하반기를 어떻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접목을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21세기 부주택문화 주거환경 주택산업연구원이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또 설립 목적을 한번 봤어요. 설립 목적, 주사년의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립 목적,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화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국토해양부 산하단체인 한국주택협회, 그 다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에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연구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국토해양부 주택산업협회 산하잖아요. 결국은 국토해양부 산하단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토해양부 산하단체니까 이 한국주택협회는 국토해양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결국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또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의 운영은 국회의원들이 또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 한국주택건설협회는 말 그대로 주택건설회사의 협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의도 반영, 그 다음에 주택건설협회의 반영, 그 다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고 됐는데 지금 대한주택 보증공사는 우리가 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 또한 국가공기관입니다. 국가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국토해양부나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매년 뭘 발표하고 뉴스가 나오고 할 때 이 주체가 누군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20년 전부터 주식 투자할 때도 저는 구 주식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CEO가 뭔가를 먼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든 뉴스 자료든 그 주체가 뭔가 뿌리를 먼저 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연구원 자료까지도 저는 이제 뿌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거기에 자료를 아주 100페이지의 광대한 자료 여기 보면은 보도 자료가 63매로 돼 있어요. 별첨 61매, 6이 12, 13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보도 자료가 있어요. 보도 자료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18년 하반기 서울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국 가격 거래 공급 트리플 하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 상승 기조에 불구하고 전국이 하락이다. 그래서 하반기 전국 매매는 0.3% 하락인데 수도권은 0.1% 상승이다. 그래서 전국의 전세는 1.2% 하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주택 상승이 수도권을 견인하면 수도권은 0.1% 상승, 연간 1.6% 상승이다. 연간 1.5% 상승인데 상반기가 0.1%라면은 하반기에 그러면 상반기는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하반기 전세가격 하락폭 확대로 일부 지역 역전세 리스크 확대 불가피하다. 그리고 임차인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한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 헤드라인 가지고 수도권은 상승한다. 서울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방은 하락한다. 그러나 하반기 전세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역전세 리스크가 불가피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뭐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오면은 엠바고라고 해서 엠바고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언제부터 발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기자들은 요 보도자료 가지고 거의 똑같은 방송을 하거나 신문을 써요. 왜냐면은 바쁘거든요. 그분들도. 여기 뭐 개인당 써야 할 기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다 하지 않고 어떤 연구기관이나 보도자료를 내주면 그냥 그대로 거의 뭐 90%가 뺏겼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이 신문 저 신문 이 신문이나 이 방송 저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똑같잖아요. 뉴스가. 단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뉴스가 그 연구원의 주주 이런 걸 반영한 똑같은 기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 기사나 아니면 보도자료가 정확한 팩트인가? 사실 2년, 3년 전부터 계속 위험하다, 하락하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팩트인가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그래서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헤드라인이 이렇게 빼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향후 방향은 이래가지고 내려간다. 하반기 전국 집값 거래 공급 트리플 하락. 그러니까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 권영선 연구원이죠. 일반인은 사실은 요걸 안의 내용을 자세히 안 읽어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사년 하반기 집값 전망 수도권 소폭 상승 지방은 하락. 그래도 야는 헤드라인을 충실하게 썼네요. 충실하게. 나머지는 하반기 주택 하락. 하반기 주택 매매 하락만 이걸 읽어보면은 전국이 다 떨어지는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전국 평균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수도권 소폭 상승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울 강북 폭등, 수도권 폭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 자료도 좀 이렇게 걸러서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13분입니다. 녹화된 게. 길게 하기 싫어서 제가 주택산업연구원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는 임차인 보호 강화 허구 임차인 보호 강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금 임차인 그 앞에 블로그에 보면은 제가 또 그런 기사를 하나 이야기한 거 있죠. 임차인 보호 강화를 강조하면서 임대차 보증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가 먼저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녹화하고 그거 녹화하고 그걸 먼저 올리도록 한번 해보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반기 주택 시장의 5대 영향 변수 해서 대출 규제, 금리, 입주량, 가계부채, 재건축 관련 규제. 이건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 금리 오르면 부동산 폭락한다. 입주량 많으니까 폭락한다. 가계부채 많아서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10년째 써먹는 이야기죠. 폭락론자가. 입주 물량 급증으로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서울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다. 크게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건데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의 상승과 하락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지방도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세에서 전국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여기는 뭐, 여기 보면은 국지적 양극화가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고 수도권 안정화 기조를 유지될 수 있도록, 입주 지원에 대한 주택 금융 규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보면은, 지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금융 규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분명하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전국 부동산 협회, 이제 주택건설 협회죠. 그래서 주택건설 협회는 분양을 해야 되잖아.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우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규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이걸 누가 썼느냐. 김덕래 주택연구실장, 권영선 책임연구원, 변석영 연구원. 이 글만 읽지 말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도 파악을 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은 주덕래 주택연구실장이라고 네이버에 딱 쳤어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분이 보면은 연구실장이죠. 책임자죠. 책임자. 과거에 연구원 시대에 분명히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권영선 책임연구원. 그래서 권영선 책임연구원을 딱 클릭했어요. 그래 해보니까 아동주택 지원부터 시작이가 아동주거 복지 지원의 중요성,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저층 주거지 전반적으로 주택 노후 현상이 심화되고, 공무원이나 연구원들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큰 욕심이 없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공사에 다닐 때 공사 직원들은 우리나라 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거나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안 사요. 왜? 공사 회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집을 사면 그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거의 안 사더라고요. 보니까는. 왜? 절이나 아니면은 무이자로 빌려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발언이 좀 많은 경우가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 다음에 변석영 연구원. 그래, 변석영 연구원을 여기는 또 하나 있네요. 여기 단독주택 선호 뚜렷해질 것이다. 사실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 다음부터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요. 땅 가격이 오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도권 서울에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 부산도 그랬고 대구가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아파트에 보다.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은 단독주택 투자를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8분이에요. 한 테마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가요.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 아까 변석영 연구원을 클릭하니까, 주택시장 자율조정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도시재생, 정부, 이명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런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되어 있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서울 중심으로 상승하고 지방 아파트는 하락한다. 그 다음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도권은 서울 중심으로 상승하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도권은 오를 것 같아요. 저도 서울부터 해서 인천까지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마다의 약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지만은 대부분 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폭등하지 않은 뭐 전라도 쪽, 광주 쪽이나 전라남도는 상승을 약간 할 수도 있고, 제일 이번부터 지금 현재 뭐 경주, 울산, 부산이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 대구가 살짝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경상도 쪽이 제일 위험하다. 그 다음에 충청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방은 여수, 서귀포, 나주, 세종 등 개발기다감에 견고한 지역산업의 일부는 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산, 울산, 거제 등은 지역 기반 산업이 붕괴된 쪽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또 나름대로 괜찮은 내용이 많아요. 저하고 생각이 같은 내용도 좀 있고, 수도권은 중대형 아파트와 지방의 85평미터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가 지방도 대형 아파트는 오른다. 그 다음 단독주택이 오른다. 라고 상승이 되어 있어. 그런데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는 내가 블로그에 맨날 썼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방도 85초가 대형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오른다고 볼 수 없어요. 지역별로. 떨어지는 곳은 소형뿐만 아니고 대형 단독도 떨어져요. 그래서 지방도 지방 나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단독주택 소형 규모의 상승 압력보다 대형이 더 높으며, 단독주택도 소형 규모의 상승보다 대형이 높으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단독주택이 많이 올랐으면 대형이 오를 것 같죠. 지방의 중소형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네. 너무 올랐으니까 하락하는 거예요. 너무 올랐으니까. 제가 요 블로그에 쓴 테마를 나는 요거 몇 개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했는데 하나만 해도 거의 녹음 시간이 20분이 초과했어요. 제가 15분 내외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 녹화예요. 처음 녹화기 때문에 좀 서툴고 뭐 좀 매끄러운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뭐 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하고 싶고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내하고 좀 생각이 틀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좋은 부분, 나하고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만 그냥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얻어가시면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느니 댓글은 써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좋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친등 구독 이런 거 뭐 해주면은 뭐 다 이렇게 뭐 좋다 이래 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응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올리겠죠. 그런데 뭐 별로 없거나 아니면 비판이 많으면 안 올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부천이에요. 부천 사무실 비잔티움인데 굉장히 더워요 지금. 선풍기를 틀면은 이게 음량이 좀 이상해서 꺼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 사무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그냥 급작스럽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강의 준비도 끝났고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내일은 제가 6시 기차를 끊어놨어요. 부산 내려가려고.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11시 13분인데 어쨌거나 또 한 번의 시도, 뭔가를 시도했다는 게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이상 부동산 오아시스, 네이버 카페 부동산 오아시스, 부자가 된 짠돌이 저자이자 나는 부자의 부동산 여행의 블로거 나는 부자의 유튜브 나홀로 첫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